자, 이제 191페이지 펴놓고요. 191페이지. 자, 이건 비진입 표시는 제가 사례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잘 따라옵니다. 자, 그럼 칠판 볼까요? 이 사람이 사립대학교 조교수예요. 사립대학교 조교수고, 이 사람이 그 학교에 근무를 하다가 이제 공금을 횡령했어요. 공금 횡령. 그래서 문제가 엄청 커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을은 학교 법인입니다. 학교 법인이고, 이 사람 이제 그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사직을 제출한 거예요. 사태를 뭐하기 위해서? 수습하기 위해서 사직을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럼 사직을 제출하는 건 의사표시인데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의사를 표시한 거죠?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한 거니까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하면 갑의 을은 뭘까요? 여기는 표의자, 뭐가 되죠? 상대방. 그 다음에 이게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사직을 제출한 거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사직할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럼 사직의 의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직의 의사 있다, 없다? 이거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는 의미에서 사직서를 냈다면 당연히 사직의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는 뜻에서 야, 나 같은 놈은 공공 같은 거 행령했으니까 더 이상 학교에 있을 필요가 없어. 난 나가야 돼. 나 같은 놈 죽어야 돼. 내가 책임져야지. 이러면서 사직서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사직의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건 정상적 의사표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사직서를 내고 사라지는 모습을 보이면 문제가 잠잠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직서를 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건 실제 사직의 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직을 제출했으니까 표시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기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죠. 의사는 없고 표시는 있으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하죠. 불일치한 걸 갑이 알아요, 몰라요? 자기는 알죠. 그럼 지금 사직할 마음이 없는데 사직서를 내고 있다는 거 갑은 알죠. 이게 비진입 표시라는 겁니다. 그럼 아까 비진입 표시는 뜻이 뭐라 그러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가 이게 비진입 표시라는 겁니다. 다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가 비진입 표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실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걸 유효하게 할 수도 있고 무효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취소하게끔 해줄 수도 있죠. 그러려면 이에 관해서 결론을 내려주는 법조문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죠. 그래서 맞는 게 몇 조죠? 그래서 맞는 게 107조죠. 107조 조문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아까 조문이 107조가 이것만 외우면 금방 끝나요. 107조가 비유, 무선이죠. 그러니까 비유 이건 뭐죠? 비진입 표시는 그냥 유효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유효. 다시 비유 이건 뜻이 뭐라고요? 비진입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 다음 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인데 풀로 말해볼까요? 누가 무엇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 그 다음에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조문을 사례에 적용해서 결론을 내려주면 돼요. 그러면 이 갑의 의사표시가 비진입 표시고 비진입 표시는 원칙적으로 뭐하다?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직을 제출한 게 유효한 거니까 사직의 효과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는 거죠. 결국 갑 잘린다, 안 잘린다? 잘린다, 잘린다. 이게 비진입 표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칠판 보고 해봐요. 비진입 표시는 뜻이 뭐예요? 이거 다 요거 풀어가지고 말하면 돼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이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고 비진입 표시는 몇 조에 더 규정하고 있다? 107조. 조문은 어떻게 돼요? 비유, 무선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해봅시다. 갑 근로자고요. 을은 사용자입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 지금 경영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근로자 갑 네가 먼저 사직서를 먼저 내라. 그리고 경영이 정상화되면 너를 재입사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정이 안 좋으니까 사직서를 내고 경영이 정상화되면 너를 재입사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근로자 갑이 사직서를 내게 된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정을 제출한 것 똑같이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인데 누가 누구에게 의사를 표시한 거죠?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한 거죠. 갑의 이름 뭘까요? 표의자. 을은 뭐가 되는 거죠? 상대방. 그런데 이게 재입사시켜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사직서를 내게 된 거예요. 그럼 이 근로자 갑에게는 사직의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사직의 의사 없죠. 그런데 사직서를 냈으니까 표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하죠. 불일치한 걸 이 근로자가 알아요, 몰라요? 자기는 알죠. 지금 사직할 마음이 없는데
차지서를 내고 있다는 걸 근로자 갑은 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근로자 갑의 의사 표시가 어디에 해당한다? 비진입 표시. 그럼 아까 비진입 표시는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랬죠? 107조. 107조 조문 어떻게 돼요? 비유 RR 무선이죠. 다시 비유 이게 뭐예요? 비진입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 RR 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 그다음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갑의 의사 표시는 유효가 될까요? 무효가 될까요? 유효가 돼요? 무효가 돼요? 일단은 효고. 유효가 돼요? 무효가 돼요? 자, 힌트. 제 입사 형식을 취했다는 게 힌트예요. 제 입사 형식을 취했다. 이게 힌트예요. 이거 유효가 돼요?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되죠. 무효. 왜 무효가 될까요? 그러면 아까 비진입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 무효. 유효. 근데 언제 무효가 된다 그랬죠? 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 그러면 이게 제 입사 형식을 취했다 그랬으니까 근로자 갑에게 사직의 의사가 없다는 걸 사용자도 알아요? 알 수 있어요? 전혀 몰라요. 알죠. 그러면 무 중에 앞에 있는 안 경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안 경우에 해당되니까 이 사정을 제출한 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러니까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거니까 사정을 제출해도 사직의 효과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는 겁니다. 결국 갑 잘린다, 안 잘린다? 안 잘린다는 거예요. 자, 이게 비진입 표시의 전부예요. 자, 그럼 7번 보시고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어요. 비진입 표시는 뜻이 뭐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다시 비진입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거. 동영상도 얘기하셔야 돼요. 옆에 가족들 상관없고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이 학습지를 올릴 때 이런 걸 올렸더라고요. 자기는 계속 이제 교수님이 말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계속 틀린다는 거예요. 계속 틀리니까 옆에서 남편이 그만 좀 틀려라. 근데 저는 왜 이렇게 틀리는 거죠? 이렇게 그 글을 남긴 게 생각이 나는데 원래 처음에 공부해 보면 다 틀리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복공부를 해보면 이게 자기 생각과 다른 부분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찍어도 한 절반 정도 맞으면 굉장히 잘하는 거고 내가 생각했던 건 계속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걸 고쳐가는 과정이 공부거든요. 이게 한 4달은 지속이 돼요. 그러니까 자꾸 틀려봐야 전에 틀렸던 기억이 떠오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잘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옆에 가족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집에 가서 동영상으로 복습할 때도 계속 크게 얘기하세요. 질문 드리는 것에 대해서 OX 여부를 늘 판단해 보는 겁니다. 얘기해 보세요. 같이 말하는 거고. 다시 비진입 표시는 뜻이 뭐라고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 그다음 비진입 표시는 몇 조에 더 규정하고 있어요? 107조. 조문은 어떻게 돼요? 비유 RR 무선입니다. 자, 그다음에 요 비진입 표시 끝났으니까 통정어휘 표시를 좀 해봅시다. 좀 읽을 게 있는데 어디 오냐면 192페이지입니다. 192페이지 와서 자, 거기 점 2번 통정어휘 표시라고 되어 있고 의에 동그라미 1번 통정어휘 표시란 해서 5줄 나와 있죠. 6줄 나와 있는데 그거 천천히 꼭 읽어봅니다. 통정어휘 표시는 의 그다음에 사례 내용 먼저 읽어보세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거기 예를 들어 해서 끝에 격려해 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뭘까요? 그 단어가 짜고라는 단어입니다. 짜고. 하여튼 짰다 이런 말이 나오면 얘는 100% 통정어휘 표시가 되는 거예요. 통정어휘 표시. 자, 거기를 일단 동그라미 해두고 다시 위로 올라올까요? 위로 올라오시면 점 2번 통정어휘 표시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죠? 자, 거기에 이걸 씁시다. 그러니까 통정어휘 표시의 뜻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합의가 있는 거. 좀 길어도 제가 칠판에 띄워놓은 것대로 씁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합의가 있는 경우 그렇게 씁니다. 다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합의가 있는 경우. 자, 썼어요? 자, 여러분 쓴 거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뭐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한 거죠? 통정 의의 표시고 뜻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합의가 있는 경우. 그다음 또 칠판 올까요? 그럼 통정 의의 표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은 몇 조예요? 108조. 108조. 자, 칠판 오세요. 자, 108조 조문 읽어보겠습니다. 108조는 1항 2항으로 되어 있어요. 1항 2항. 야, 1항 읽어볼까요? 상대방과 읽어봅시다. 시작.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안 돼 있고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를 밑줄 하시고 이건 무슨 무효가 되는 거죠? 상대적 무효. 이게 무효로서 그냥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3자 앞에 선의란 말이 있는지 없는지가 그냥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요 108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108조는 이렇게 통정무선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뭐라 한다? 무효로 한다. 그다음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까 107조는 어떻게 돼 있다 그랬죠? 107조는 비유, 무선. 108조는 통정무선. 자, 이제 펜 놓고 이제 칠판에 집중. 이게 통정의 표시가 조문은 대단히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들어가 있는 내용은 대단히 많아요. 통정의 표시에 관한 문제를 잘 정리를 해야 전체적으로 사례 문제를 접근하는 힘이 좋아집니다. 자, 아까 여러분 읽었던 사례는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갑이 건물 소유자라는 뜻인 겁니다. 그 다음에 A라는 사람이 갑에게 1,000만 원의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 화살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준 거죠? A가 갑에게 1,000만 원의 돈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돈 빌려주는 것도 계약인데 이런 건 무슨 계약일까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그래요. 무슨 계약? 금전 소비대차 계약. 그럼 이때 누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준 거죠? A가 갑에게 돈을 빌려준 거니까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하면 갑의 이름 뭘까요? A의 이름 뭘까요? 돈 빌려준 사람은 대주라고 합니다. 돈 빌려준 사람은 대주. 돈을 빌린 갑은 차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건물을 빌려준 사람 뭐라고 그러죠? 임대인. 그 차임 내고 건물 빌려 쓰는 사람은 임차. 그러니까 그 이름 붙이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럼 소비대차 계약의 경우에 돈을 빌려준 사람은 대주, 돈을 빌린 사람은 차주. 이건 소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할 땐 대주, 차주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 A라는 사람은 갑에게 얼마를 받을 권리가 있죠? 1,0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죠.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A는 뭐가 될까요? 이게 채권자, 갑은 채무자. 요 1,000만 원의 돈을 받을 권리를 기준으로 하면 A는 채권자가 되고 갑은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항상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당사자 이름은 계속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 붙이는 걸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요 채권자 A가 갑에게 1,000만 원 돈을 빌려준 건 법률 관계다, 인간관계다. 법률 관계죠. 그럼 법률 관계는 세자 뭐가 있다 그랬죠? 강제성. 그러면 갑이 1,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A는 갑을 상으로 뭐하고 난 다음에 재판하고 난 다음에 갑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채권자가 판결을 얻고 난 다음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하는 건 무슨 경매라고 말하죠? 이런 건 통상의 강제 집행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통상의 강제 집행. 일줄에서 말할 때 강제 경매라고 말합니다. 강제 경매. 근데 그 강제 경매보다는 앞에 있는 통상의 강제 집행이라는 표현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시험에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다음에 이번엔 A가 갑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쓸 건 하나도 없어요. 집중. 쓸 거 없고 집중. 자, 그다음에 A가 요 갑에게 1,000만 원의 돈을 빌려주고 갑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얘가 저당권을 설정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대출 받고 은행 앞으로 저당권 설정해 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1,000만 원 빌려주고 갑의 건물에 대해서 이제 저당권을 설정받은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죠? 갑이 A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죠. 그럼 저당권을 설정해 준 갑은 뭐라 그래요? 저당권 설정자. 그러니까 저당권을 설정받아서 저당권을 취득한 A는 뭐라 그러죠? 저당권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채권자가 저당권자 되는 거예요. 누가?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되는 거고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게 원칙인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저당권자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채무자가 1,000만 원을 갚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요 아까 채권자일 때에는 갑을 상대로 재판을 하고 난 다음에 경매를 청구하는 게 원칙인데 저당권자는
곧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등기부에 보면 요 저당권자 A의 채권이 얼마나 나오죠? 1,000만 원으로 나오고 변제기도 다 나오니까 이 저당권자는 가불상으로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곧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당권자와 같은 사람은 요 판결 같은 걸 얻지 않고, 즉 강제 집행할 근거, 이걸 집행 권한이라고 말하는데 집행 권한 없이 곧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건 무슨 경매라고 말하죠? 이건 담보권 실행 경매라고 그래요. 무슨 경매? 담보권 실행 경매. 그다음에 담보권 실행 경매를 임의 경매라고도 그럽니다. 근데 시험에 임의 경매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외워놔봐야 시험으로 써먹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경매라고 한다고요? 담보권 실행 경매. 그럼 지문에 통상의 강제 집행이란 말이 나오면 이거 누가 경매를 신청한 거야? 채권자, 그냥 채권자. 이렇게 돈 빌려주고 아무런 담보 물건을 설정받지 않은 사람을 일반 채권자라고 말합니다. 무슨 채권자? 일반 채권자. 그러니까 통상의 강제 집행 그러면 누가 경매를 신청한 거야? 일반 채권자가 경매 신청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담보권 실행 경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누가 경매를 신청한 거야?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는 겁니다. 좀 구별돼요? 다시, 통상의 강제 집행은 누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다? 일반 채권자. 통상의 강제 집행 일반 채권자가 한 거고, 담보권 실행 경매는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용어만 보면 누가 했는지 구별이 돼야 됩니다. 다시 원래대로 와서, 그러면 이 채권자가 갑의 건물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하려고 하니까 갑이 이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자기 친구 을과 매매한 것처럼 짜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놓은 거예요. 자, 매매한 것처럼 짜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두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보면 매매한 것처럼 짰다 그랬으니까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해 줄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매매한 것처럼 짜자라고 말했으니까 갑은 실제로는 을에게 소유권 이전해 줄 의사가 갑에게 있다, 없다? 없죠. 의사는 없고, 매매한 것처럼 짜자고 말했으니까 표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죠. 불일치하고 있다는 걸 갑은 알아요, 몰라요? 자기는 알죠. 그러니까 지금 소유권 넘겨줄 마음이 없는데 재산 빼 돌리기 위해서 을과 매매한 것처럼 짜자고 말했으니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걸 갑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 다음에 을도 함께 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도 갑이 자기에게 소유권 이전해 줄 마음이 없다는 걸 을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럼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 통정의 표시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아까 통정의 표시는 쓴 거 한번 읽어봅시다. 통정의 표시는 이제 제가 하라는 대로만 잘 따라오세요. 통정의 표시는 뜻이 뭐였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뭐가 아닌가? 합의가 아닌가? 그 합의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통정의 표시가 되려면 반드시 합의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7번 다시 와서 그 합의를 동그라미 하고 7번 다시 와서, 그러면 통정의 표시의 통정이라는 건 뭘까요? 통정. 뜻풀이하면 어떻게 되죠? 통정. 그러니까 통정 한자 뜻풀이 하면 통정 자체의 뜻은 뭐예요? 뭐 정을 통하다 그러면 좀 나쁜 뜻이 되잖아요. 이건 정이 통하다는 겁니다. 사정이 서로 통하다는 거예요. 이게 통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사정이 서로 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정이 통해되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매매한 것처럼 짜자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이제 사정이 통해되니까 이 얘기를 듣고 을이라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오케이 승낙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가장 매매하자라고 청약을 하고 을이 이에 대해서 승낙을 해서 두 사람 사이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합의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만 통정의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상대방 쪽에서 아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 통정의 표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정의 표시는 그래서 어떤 단어가 꼭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합의. 그래서 통정의 표시는 뜻이 뭐예요? 그럼 일단 머릿속에 도도합을 떠올립니다. 도도합. 그러니까 즉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누구도 알고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뭐가 아닌 경우? 합의가 아닌 경우. 다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누구도 알고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뭐가 아닌 경우? 합의가 아닌 경우. 자, 거기까지 정리했으면 다시 7판 할까요? 요 사례 내용이 요거예요. A가 갑의 건물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하려고 하니까 갑이 친구들과 매매한 것처럼 짰다는 겁니다. 그럼 갑이 허위 표시를 한 거죠. 밑에 통정허위 표시를 기준으로 하면 갑은 허위 표시를 한 사람이니까 갑의 이름 뭘까요? 표의자. 을의 이름 뭐가 되는 거죠?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 그다음 요 상대방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죠. 아까 108조 1항이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뭐라 한다? 무효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매매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 자, 그다음 그러니까 등기부를 열어보면 등기 원인 난에는 뭐로 되어 있죠? 등기 원인 난에는 매매로 되어 있고 현재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을이죠. 그럼 이때 을은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는 을은 이 건물에 관해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왜 소유권 취득이 안 될까요? 자, 이게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등기가 을에게 넘어갔으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가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하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갖춰져야 됩니다. 일단 매매 계약이 유효해야 되고 등기가 제대로 돼야 돼요. 다시 뭐가 유효해야 되고 매매 계약이 유효해야 되고 등기가 제대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매매 계약 자체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러니까 설사 등기부 상에는 정상적인 매매 계약을 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 일어난 건 짜고 한 거니까 이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계약 자체가 무효니까 을은 설사 등기부 상에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를 틀리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그럼 이때 갑이라는 사람은 강제집행 피하기 위해서 을과 매매한 것처럼 짜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 계약이 무효라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내가 너랑 체결한 계약이 무효니까 다시 건물을 나한테 돌려줘. 이렇게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갑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찍는 것마다 다 틀리고 있죠. 그럼 갑이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야? 왜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계약이 무효이므로. 그 조금 부족해요. 조금 부족해요. 아까 첩계약 사례를 봐봐요. 첩계약. 첩계약 사례 무효죠. 첩계약 무효. 그다음 건물 증여준 거 그거 반환 청구 안 됐었죠. 그러니까 첩계약이 무효이므로 무효가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첩계약 무효인데 그때 갑은 병한테 건물을 돌려달라고 말할 수 없었잖아요. 그럼 그때 첩계약 사례의 경우에 첩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돼서 이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다음에 갑이 병한테 건물을 준 건 6자로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게 불법 원인 급여. 그러니까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되면 원칙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제 해보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장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가장 매매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 무효인 건 맞는데 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첩계약도 나쁜 일이고 가장 매매한 것도 나쁜 일인 건 맞는데 나쁜 것도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첩계약과 같은 건 일부 일처제 사회 근간을 무너뜨리는 정도까지 아주 나쁜 행위라서 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거고 가장 매매 계약이 나쁜 건 맞는데 요 가장 매매를 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정도까지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럼 가장 매매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가장 매매 계약을 하고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해 준 거 역시 불법 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니까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되면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데 이건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를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조문에다가 바로 정리를 합시다. 자, 108조에 보시면 108조 1항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상대방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상대방과 무효를 한다고 돼 있죠. 거기다가 화살표 이렇게 하시고 무효를 한다. 뒤에다가 표의자는 반환 청구 동그라미. 표의자는 반환 청구 동그라미. 그러니까 표의자는 허위 표시에 무효를 주장해서 자신이 상대방한테 준 거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필기를 했으면 또 펜 놓고 칠판 옵시다. 자, 그다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을이죠, 을. 얘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가 자기가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 건물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갑이라는 사람은 그 친구한테 A가 강제집행 하려고 하는 잠시 재산을 좀 빼돌려 놓자라고 믿고 맡겨놨는데 을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대방으로부터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제3자라고 그래요. 그럼 제3자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확 넘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한 것처럼 짜고 을 앞으로 등기를 넘겨놨는데 을은 또 병한테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열받을 사람은 누구예요? 갑이죠. 그럼 갑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 그럼 바로 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108조 2항입니다. 108조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읽어봅시다. 시작.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8조 조문이 통정무선이라고 그러죠. 무선.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무조건 병이라는 사람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병의 사정이 어떠한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이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 갑하고리 짰다는 걸 얘가 몰랐어요. 어떤 사정을 몰랐다는 게 뭐죠? 선의. 그럼 얘는 선의인데 뭘 몰랐다는 뜻일까요? 무엇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그거죠. 가장 매매 사실, 갑하고리 짜고 매매 계약을 한 사실을 모르고 병이라는 사람이 을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이때는 병이 선의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이 악의는 알았다는 거죠. 뭘 알았다는 거예요? 가장 매매 사실을 알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병이라는 사람이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 갑하고리 짜고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걸 알고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정을 모르는 게 뭐죠? 선의, 아닌 걸 악의. 대신 이제 이해할 때 그 선의를 제가 설명한 것처럼 어떤 사정을 모르는 걸로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 착하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착하다고 자꾸 이해를 하게 되면 선의인 사람은 착한 사람으로 자꾸 오해하게 되면 자꾸 얘를 자꾸 보호해 줘야 된다. 무조건 보호해 줘야 된다.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악의는 악할악자인 건 맞는데 나쁜 뜻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정을 알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걸 악이라고 하는 거지 얘는 나쁜 놈이 아니에요. 그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 악이 이 새끼는 나쁜 놈이야. 걔는 절대 보호를 해주면 안 돼. 이렇게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인 경우에도 보호를 받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선의는 어떤 사정을 모르는 게 선이고 어떤 사정을 아는 게 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갑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돌려주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눠봐야 되죠. 그러니까 병이 어떤 상태이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이 선이에요. 그러면 병이 선인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병이 선이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병이 악의인 경우에는 악의의 병한테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다시 108조 2항이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따라오세요. 병이라는 사람이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 갑하고리 짰다는 걸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며칠 뒤에 갑하고리 짰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는 몰랐는데 며칠 뒤에는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의이다가 악의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선의인 거예요? 계속 선의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의인지 악의인지 판가름하는 기준 시점은 계약 체결 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를 맺어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뒤늦게 가장 매매인 걸 알게 됐다고 하더라도 선의이다가 악의로 바뀌는 게 아니고 계속 선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병이라는 사람이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 갑하고리 짰다는 걸 알 수 있었을 경우에요. 자, 그러면 갑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시험입니다. 병은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 갑과 을이 짰다는 걸 알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갑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마음속으로 정하시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죠. 반환 청구할 수 없는데 왜 반환 청구할 수 없을까요? 반환 청구할 수 없는 이유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왜 반환 청구할 수 없을까요? 선이니까 또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또 그래서 결국 결론이 중요해요. 결론. 그래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이게 결론이죠. 그러니까 즉 병이라는 사람이 을과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도 결국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건물 소유권 병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갑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가는 과정을 잘 이해하자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이 이런 표정을 지으면 얘는 시험 문제라는 뜻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편안하게 하는 그런 시험 문제 안 나죠. 그러니까 뭘 했는데 내 마음이 너무 엄청 막 답답한 거야.
그리고 내 생각과 많이 다른 거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죠. 자, 그러면 다시 잘 따라오세요. 이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관한 분석을 먼저 잘 해둬야 되는데 알 수 있었다는 건 일단 병이라는 사람이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 갑하고 을이 짰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 수 있었다면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몰랐다. 알았을 수도 있고 그런 건 없어요.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이 알 수 있었다는 말은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건 그냥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알 수 있었다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 수 있었다는 건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는데 주의를 하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알 수 있었다의 정확한 뜻이에요. 일단 뭐 있는데 몰랐는데 주의를 하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게 알 수 있었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어떤 사정 몰랐다는 게 선의. 근데 이 선의도 두 가지가 있어요. 선의이면서 무과실인 경우가 있고 선의이면서 과실인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게 뭐냐면 이 학교라는 사람 재산이 엄청 많다는 건 내가 암만 주의를 해도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선의이면서 무과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조금만 주의하면 알 수 있었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건 선의이지만 뭐가 있다.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예예요. 예. 재산이 얼마인지 나도 잘 몰라요. 그냥 예. 그럼 이게 좀 의미를 좀 아시겠죠? 어떤 사정을 모르는 걸 뭐라고 한다? 선의. 그다음에 모르는데 잘못이 없는 경우를 선의이면서 무과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몰랐는데 주의를 하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걸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일단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이 알 수 있었다는 거 이렇다는 거예요. 자, 뭐이지만 선의이지만 뭐가 있다?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108조 2항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전항의 의인사표시의 무효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항의 의인사표시의 무효는 자 거기 보니까 선의 무과실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안 돼 있죠. 그렇게 안 돼 있고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아니 선의 무과실 이렇게 안 돼 있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만 돼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잘 따라오세요. 이렇게 제3자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뭐이면 되고 선의면 되고 무과실까지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제3자가 선의이기만 하면 설사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호를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인데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으니까 과실이 있어도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일물일권주의죠. 물건 하나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한 개만 있어야 되니까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갑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알 수 있었을 경우가 뜻이 뭐라고요? 선의이지만 뭐가 있는 경우다. 과실이 있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다음 이쪽에 와서 요 통정의 표시의 경우에 제3자가 보호를 받으려면 뭐이면 되고 선의면 되고 무과실까지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남은 게 있어요. 그럼 이때 병이라는 사람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소유권 취득하니까 갑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죠. 그럼 이때 건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으면 갑이 불리하다 불리하지 않다. 불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불리하지 않은지를 또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병은 누구랑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죠?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병이라는 사람은 누구에게 매매대금을 줄까요? 을에게 매매대금 주는 거죠. 근데 아까 처음에 요 을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그랬죠? 그럼 요 을은 자기 건물을 판 거예요, 남의 건물을 판 거예요. 남의 건물을 팔고 돈을 받은 거니까 그 돈은 정당하다, 부당하다. 부당하죠. 그러니까 요 갑은 병이란 사람에게는 건물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하지만 을이란 사람이 병으로부터 받은 매매 대금에 대해서 갑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도 잃어버리고 돈도 못 받고 그런 경우는 잘 생기지 않아요. 여기서처럼 병이란 사람에게 건물 반환 청구는 못하지만 을에게 매매 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갑이 돈으로는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럼 7번 보시고 통정의 표시는 뜻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곤란합니다. 내가 거의 피를 토하면서 설명했는데 다시 통정의 표시는 뜻이 뭐라고요? 도도합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누구도 알고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합의가 아닌 경우. 그 다음 통정의 표시는 몇 조에 규정하고 있어요? 108조. 108조 조는 어떻게 되죠? 통정무선. 첫 번째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뭘 한다? 무효로 한다. 그 다음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칠판 할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 내용 다 이해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확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맞추면 퇴근이고요. 틀리면 1교시로 소급하는 거예요. 소급 아시겠죠?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진행이 됐는데 내 얘기 좀 듣고 그러면 이제 틀리면 1교시로 소급하는 거죠.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게 이게 소급이에요. 소급. 자, 다시 문제 풀어봅니다. 자, 마음속으로 답 정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갑시다. 자, 4번 문제인데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의사표시는 항상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 O의 X예요. X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항상이 틀렸죠. 항상이 틀렸죠? 그럼 이게 맞게 고치려면 어떤 의사표시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1번 좀 읽어보고 뭐 생각나야 돼요? 이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인지 없는 의사표시인지에 따라 다르다 생각이 나야 되죠. 그럼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 발생하는 거죠? 도달. 그런데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뭐한테? 표백한테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항상 도달한테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으니까 OX. X. 자, 2번 의사표시자가 그 통제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OX예요. X죠. 어디가 틀렸어요? 미친다가 틀렸죠. 맞게 고치려면 안 미친다보다는 미치지 아니한다가 좋겠죠. 자, 의사표시자가 그 통제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급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아니한다, 미치지 아니한다. 3번 갑시다. 표의자가 지인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일단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뭘까요? 알고. 그러니까 지인의 아님을 알고 그랬으니까 아까 봤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를 뭐라 그래요? 비진이 표시고 비진이 표시를 몇 조에 더 규정하고 있죠? 107조. 조문은 어떻게 돼요? 비유 알 무슨 그러니까 비유 그랬으니까 비진이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 무효 유효. 그런데 무효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OX X. 4번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나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OX예요. X죠. 틀렸죠. 어디가 틀렸죠?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통정무선. 이건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로 되는 거죠? 무효. 그다음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취소할 수 있다고 틀렸네요. 그다음 5번 통정허위 표시의 경우 제3자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임은 족하다. 맞죠? 아까 모임은 족하고 선임은 족하고 무과실까지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음 뭐가 되는 거죠? 5번. 자, 오늘 여기까지 내용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이 대단히 많아요. 먼저 법률행위의 목적을 공부했죠. 그다음 이 법률행위의 목적은 네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그 네 가지가 확가적사죠.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에도 두 개 공부한 겁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하고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다음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필수 불가결의 요소이니까 의사표시를 공부를 한 거예요. 그다음 의사표시가 이루어지는 심리적 과정 뭐였죠? 동기, 효과 의사, 표시 의사, 표시. 이게 오늘 수업 끝나고 나면 이제 머릿속에 지워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영상 올라오면 꼭 다시 1배속으로 정배속으로 다시 차근차근 숙제하듯이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동영상 듣고 그냥 끝내버려야지. 그러면 하나 많아요. 다시 동영상 처음 들을 때 차근차근 이해하면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거 자꾸 돌려 들으세요. 돌려 듣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들은 이해가 되는 것들은 그냥 넘어가면 되고 얘는 좀 필기를 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건 꼭 기초서 여백이나 그다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트나 그다음 포스트잇 해가지고 꼭 정리를 해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 주에 그 오늘 수업한 내용을 복습을 해주죠. 이때 오늘처럼 아무런 얘기를 못하고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다음 주에는 더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잘 정리를 해가지고 옵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